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채널의 구독자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더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돈을 좀 아껴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득세 얘기인데요. 지금 5월달이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 보니까 다른 케이스들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모르시면은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여기 배당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배당주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주식 배당금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세법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데,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15.4%를 떼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정산되는 과정을 겪는 이제 종목들이 있거든요. 커버드 콜이 적용되는 종목이라든가, 뭐 이제 GOF처럼 이제 뭐 세제 혜택이 미국에서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품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 연말로 그냥 그 세금 정산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5월 초쯤에 이게 한번 정산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환급해줄 세금들을 환급해주고, 다시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정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홈택스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세금들이 이제 박혀 있거든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서 넣지 않으면은 이제 그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5월 달에 다시 정산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저쪽에서 빠졌던 세금이 뭐 반영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특히나 외국세액 납부세액, 뭐 증명서는 따로 이제 발급을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 지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5월 달에 정산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숫자로 그냥 신고하려고 봤을 때는 120만 원 추가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챙기고 나니까 오히려 2만 원 환급을 받으셨거든요. 환급 받는다고 이제 판정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조금 잘 알고 공부를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또 피 같은 돈을 잘 모르고 더 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배당 소득 있는 분들은 잘 챙겨보셔야 되고요. 뭐 일반 종목들, 뭐 애플에 배당 나왔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미리 배당 소득세 반영되고 특별히 이제 뭐 변동되는 게 없을 테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몇몇 종목들은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은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퇴직하셨던 분들, 이제 작년에 퇴직하시고 뭔가 다른 쪽에 급여소득이 그대로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퇴직하고 이제 근무 형태가 뭐 프리랜서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다른 형태로 좀 바뀌신 분들은 요거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퇴직 정산을 할 때는 그 시점에 이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인적공제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공제를 안 한 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해서 퇴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보면은 요즘에는 무슨 모두 채움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뭐 환급이 뜨기도 해요. 근데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분은 이제 급여소득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 발생하신 분이었는데, 이걸 이제 신고하라고 날라왔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제가 얘기했더니 이제 그걸 반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로그인 해보니까 모두 채용을 하니까 뭐 90몇만 원 환급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00만 원 환급이 뜨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100만 원 일단 환급이 떴는데, 그 신용카드 공제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뭐 이제 우리가 받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 하실 때는 재직기간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하셔야 되거든요. 뭐 5월에 퇴직했다고 뭐 5월까지만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뭐 자료 불러오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해당 월까지만 반영해서 했더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정산 금액이 환급액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꽁돈 300만 원 갑자기 생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퇴직할 때 난 정산이 끝났지라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착각이니까 연말정산 안 하셨으니까 연말정산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급여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있었고, 아까처럼 이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좀 있는 분들, 요새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이 이제 적게 잡히거든요.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로 이제 하는데, 이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소득의 거의 뭐 한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의 한 40%밖에 안 잡히다 보니까 소득이 얼마 안 잡혀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세금을 오히려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나는 이제 뭐 퇴직하고 나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라고 할 경우는 3.3%씩만 거의 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종합소득세율표 있잖아요. 이제 과세표준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경우, 과세표준소득이라는 건 공제한 다음에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따졌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 세금을 다 환급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요즘 그런 서비스들도 나오던데, 프리랜서 소득, 뭐 아르바이트 소득, 제가 세금 다 돌려받게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금융소득에다가 연금소득 생기면은 종합소득세 엄청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뭐 2천만 원 넘고 4천만 원 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봤는데요. 금융소득 때문에 종합과세 내는 것보다는 환급 받는 분들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금을 뭐 어마어마하게 1억씩 받는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뭐 4, 5천만 원, 뭐 2, 3천만 원, 뭐 이거 받는 거는 다 대부분은 환급 받으십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이나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갖고는 환급 받으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제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기타 소득은 이미 이제 그거 세금 반영해서 뭐 단순 경비율 반영해서 정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떨 때는 또 그걸 반영하면 또 유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좀 상황에 따라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정확한 건 뭐 국세청이나 세무사한테 이제 뭐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고, 저는 일단 제가 야매로 좀 해봤지만 이런 경험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려 봅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기존에 이제 한 거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시고, 특히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로그인하고 뭐 회원가입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맥쿼리인프라 지난번에 그 전용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가입이 안 되던데요 했었는데,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인가부터 다시 가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계좌가 있어서, 근데 이게 뭐 작년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돈도 없고 이걸 뭐 팔아서 다시 옮기고 막 번거로워서 안 했었는데, 이제 3년 추가가 됐으니까 해보자 그러고, 지금 이제 올해 4월 달에서 5월 달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팔았다가 다시 이제 옮겨서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투용자 집합 투자기구 전용 계좌라는 건데, 이 계좌에 해당되는 종목이 맥쿼리인프라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맥쿼리인프라 전용 계좌다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NH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가능한데 다른 증권사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준 거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4월 달에서 5월 초에 이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현재 수익률이 이제 옮겨놓은 계좌 기준으로 한 4.5% 나오더라고요. 뭐 기분이 일단 플러스로 돼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그리고 일반 계좌들은 거래 수수료 우대해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추가 계좌를 거래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야, 이것도 수수료 우대해주세요 했더니, 인당 계좌 하나만 수수료 우대를 해준다 그래갖고, 얘는 수수료 우대를 못 받았거든요. 다른 증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서 수수료가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만기되면은 그냥 그대로 주식을 뭐 옮길 수 있다 하니까, 그때는 그냥 주식을 옮기든지, 아니면 뭐 상황 봐서 그때 팔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잘 따져보시고, 이제 종합과세 이슈가 있어서 나는 분리과세로 끝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제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ISA나 뭐 IRP나 이런 데서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장단점 따져봐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 얘기 주로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줄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